하나님 바리장 보낸 수단에 나무를 합니다. Play your sexy, sexy trumpet. 네, 안녕하세요. 5월 1일자 뉴 다이아몬드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잠시 들어가 계세요. 아니, 들어가 있으랍니다. 옆에. 들어가 계시는 거 맞죠? 네. 아니,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문현수입니다. 이렇게 정말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형제그룹 사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월 1일자 뉴 다이아몬드입니다. 5월 1일자 뉴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희 사무실에 6월 달에 회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하기를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암에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5월 1일자 다이아몬드 됐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아메를 모르시는 분들도 다이아몬드는 아시잖아요. 정말로 이런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다이아몬드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5분 정도 같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아메 사업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다이아몬드 됐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겠죠. 근데 이 사업을 정말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알아보면은 신기한 일이 아니죠.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스폰서님이 이끄는 대로 팀이 이렇게 밀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정말로 100% 이렇게 성장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지난 9월 달에 다이아몬드 도전을 하고 도전을 시작하고 8개월 동안 했는데요. 저 8개월 동안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당신이 있어 너무 든든해. 당신이 있어 정말 든든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해. 사랑해. 그 얘기가 듣기 좋잖아요. 근데 부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신이 있어 든든해라는 말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 자존감도 좀 올라가 있었고 그 얘기를 듣는 그렇잖아요. 요즘 남편들 부인들한테 이렇게 대접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떨립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세 번째로 올라와가지고 스피치를 하는데 너무 떨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들이 참 많이 찾아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메랄드 때보다 소소한 행복들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더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메 사업을 부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아메 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을 저희 아내가 지금 이렇게 저한테 주는 선물이잖아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수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힘이나마 보태가 제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축 인테리어 공사업을 올해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한 일을 30년 하면은 정말 장인이잖아요. 예, 뭔가 이루어 놨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 사업상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오다가 없으면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물론 이제 협력업체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저도 일할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지만 오다가 없으면은 정말로 힘들잖아요. 정말 제가 요즘에 정말 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었지만. 근데 다행히 10년 전에 저희 아내가 이 사업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잘 성장시키고 꾸준히 이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이 흔들리지 않고 저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정말 시작한 게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반에 반대를 좀 많이 했지만 그것도 이 박인자 사장의 어떤 도전에 대한 그런 끈을 놓지 말라고 제가 채찍질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 아메 사업을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희 집사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 말씀 마치기로 하고요. 저희 아내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쁘시기도 하시지만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박인자 사장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둘이 같이서 살 텐데 저보고 비키라고 해서 제가 비켰었고. 네, 저희 남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행복하네요. 옆에서 지켜보기가. 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산에서 왔고요. 저는 호텔에서 한 12년간 호텔 매니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근무하면서 정말 그 애를 낳으러 들어갔다가 아기를 낳고 제가 이제 그 2개월 만에 복직을 했죠. 했는데 정말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너무나 살이 쪄 있었고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뭔가 염증이 되게 많은 상태로 들어왔는데 우리 그 7년 후배가 숨어서 뭔가를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얻어먹었는데 그 더블엑스라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고 비타민이라고 해서 너무 놀랬고 그게 이제 약국에 파는지 알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메인 뉴트리라이트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라는 것도 몰랐죠 그때는. 근데 그런 제품이 나한테 왜 이렇게 좋지? 이게 너무 호기심이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하설이 37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까지 자라고 17세 때 제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유는 가족이 이제 너무나 가난해서 저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가려고 부산으로 갔고 거기서 야간 대학까지 다니면서 항상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한 번도 생계를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았고 제 스스로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무섭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어렸고 아무도 일가 친척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촌에서 갑자기 저기 부산으로 부산 여기서 촌이죠 서울에서는. 근데 저는 대단히 큰 대도시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살면서 가난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불편했고 서러웠고 힘들었고 벗어날 수 없는가, 정말 나는 이 삶을 이대로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방법이 없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게 호텔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그 뭔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뭔가 쫓기듯이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회사 생활만 하는 거죠. 학교를 안 다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20살, 21살 때인데 갑자기 우리 아까 문현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 안 좋더라고. 나 이제 겨우 자유인데 좀 회식도 좀 알고 이제 조금 반문화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구속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실갱이가 있었지만 이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왜 생각하지 않았냐면은 한 번도 행복한 부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돈 때문에 뭔가 싸우고 울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면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남자가 있어. 그 남자가 떠나지 않고 10년 동안을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끈기 있는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실 우리 무연사님 되게 성실하고 정말 착실하지만 정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있냐 물어보니까 2천만 원 있다더라고. 나 1천만 원 있다.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나 없어.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저금통을 뜯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그것도 30이 다 돼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30은 되게 나이가 많은 상태였었고 늦은 출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없이 시작했었고 하지만 내가 뭔가 열정이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몇 년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출발이 달랐던 친구들은 이미 뭔가가 자꾸 커져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빛도 안 들어오는 2칸짜리 방에서 정말 살면서 답이 안 보이는 삶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 결혼하고 이제 아기 때문에 도저히 육아가 안 돼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저는 마음 먹고 있었어요. 나 회사 그만두면은 아메 한번 해봐야지. 호텔 후배가 전달해뒀던 이 아메를 가지고 가봐야지. 어차피 내가 첫째를 낳는데 우리 공주가 태어났는데 우리 남편은 굳이 또 아들을 원하는 아주 사고방식이 고리타분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또 낳아야 되고 그러면은 보통 육아를 하면 5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육아만 할 것인가 아메란 독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것인가. 특별하게 잘할 자신 없었고 뭐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지만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특별하게 내가 뭐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겸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미팅을 좀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 알코올 중독중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아메를 하면서 술을 끊으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밤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술을 안 먹고 들어와. 뭐 이런 거였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제대로 사업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대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다시 이제 둘째를 가지게 되고 가져서 이제 같이 열심히 하다가 제가 12% 정도를 하고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또 못 나와요. 애기를 육아를 하고 다시 나오는 시간이 한 4년 반, 5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소비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아프면 못 나가고 애가 아프면 괜찮으면 나가고 어머니가 입원하면 못 나가고 또 안 하면 또 나가고 또 장남 장선 맏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렇게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는 상태가 있었는데 가장 힘든 거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남편의 반대는 어떻게 인겨보겠는데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항상 장애였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남 미팅이 없고 저녁 미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아이를 업고 미팅장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미팅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서 있는 거예요. 2시간을 그때는 2시간 3시간 사업 설명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서 있다가 그리고 미팅이 끝나면 저는 집에 왔어요. 그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내 꿈이 있고 거기 안 가면 내 꿈이 꺼져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기를 업고 갔고 가끔 우리 남편이 기분 좋으면 애를 봐주면 넣고 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했던 것 같아요. 성공자가 있는 곳에 가야 성공이 된다 해서 그냥 믿고 갔던 것 같아요.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뭐 지식적으로, 뭔가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그 속에 가면 내 꿈이 있고 그 속을 떠나면 내 꿈이 꺼지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라하기 시작한 암이었고 내가 아기를 낳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보다 늦게 나오신 분들이 핀을 치고 나가고 막 정말 SP가 돼버리고 막 PT가 가고 이런 거 보니까 부부 사업자가 나와서 으쌰으쌰 SP하면 또 가고 나 뭐지? 나만 왜 안 되지? 나만 안 되는 건가? 이런 자괴감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느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음원을 들었어요. 음원을 막 듣고 나면 또 약간 용기가 생겨요. 그때는 마이마이였죠. 마이마이를 갖다 몇 개를 부수며 들었는데 정말 그걸 들으면 될 것 같고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설거지할 때 뭐 청소할 때 잘 때까지도 그 막 듣고 있는데 한 번은 자다가 이게 음원이 새 나오잖아요. 신랑이 엄청 싫었는데 이불을 탁 뜨면서 너 진짜 이러더라고요. 한참 클라이막스인데 그 음원은. 그래서 제가 이제 몰래 들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변기 앉아가지고 끝까지 듣고 울면서 울고 그러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음원을 들으면 울고 웃고 하면서 내 꿈을 지켰던 것 같아요. 안 될 때는 버틸 때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뜻대로 안 될 때, 성장이 안 될 때, 내 변화가 안 될 때 버틸 때도 있는 거거든요. 버티고 하다 보니까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그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2008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미팅에 조인되면서 애가 둘째가 돌이 지나고 조인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남편의 사업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생활비가 안 들어오고 되게 부도를 맞고 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제가 진짜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문성환 사장님 제 스폰서잖아요. 우리 문성환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사람을 웃겨버려요. 어떤 문제도 웃김으로 유머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진지하고 항상 울고 이랬는데
문성원 사장님 그걸 해악으로 푸시기 때문에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20대 중반에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는 30대 초중반 달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참 어린 스폰서도 불구하고 밤마다 이제 미팅이 반밖에 없으니까 밤마다 우리 집에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나는 울고 우리 스폰서님 날 다듬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죠. 우린 아메이로 만난 건데 밖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근데 거의 매일 그러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그래도 불구하고 항상 저에게 할 수 있다고, 사장님은 해낼 수 있다고, 그리고 사장님 보이지 않냐고, 뭐가 보이냐고, 저 밑에 꼬물꼬물거리는 네트워크 보이지 않냐요. 사장님 보이세요? 내가 보인대요. 그럼 또 그 말을 믿고 또 서울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무슨 그 정보를 듣고 오시면 또 뭐 이래요. 또 뭐 막 설명하세요. 또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된 적은 없었어요. 뭐 될 것 같으면 또 했다가 실패하고 또 근데 그 과정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믿어주는 그 스폰서의 격려가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해주니까 대단한 걸 보여주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앞으로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때 심지어는 와서 요리를 해주시고 계란을 물 없이 삶아준다 하면서 막 놀랍게 짠해도 보여주시고 오징어를 물 없이 데친다면서 남자분이 와서 탁 해주시고 한나라도 비디오를 보작하고 둘이 비디오를 딱 키면은 무슨 비디오일까 이렇게 보면은 생로병 세면이 쫙 나오고 비밀이 딱 나오면서 짜자잔 하고 나오고 이 뭐 하자는 거지 나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또 마사지를 또 해주신대. 마사지. 그 마사지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전날 배웠다고 보니까 그 저는 안 한다 하고 우리 집 파트너 친구를 앉아 눕혀놨는데 막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3번 하고 닦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면서 마사지를 하셨어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청각이? 그러니까 저는 그분 때문에 제가 이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설픈, 지금 보면 되게 어설픈데 그때 되게 전문가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막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마음 먹고 문성 사장님이 제가 흔들릴 때만 잡아주면서 제가 정말 3개월을 집중하니까 SP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SP가 되고 한 7, 8개월 동안 유지를 못해요. 18%를 유지하는데 그때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충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병 케어 막 하면서 집중 못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나왔던 18%대 나왔던 7, 80만 원으로 아버지 식품값을 대면서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다시 집중해서 이제 PT를 가죠. 9번 큐를 하는 PT를 가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제가 정상적으로 파운더스 PT를 갑니다. 파운더스 PT 갈 때 그때 연봉을 보니까 그때 당시는 파운더스 PT가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얘기할 때였거든요. 3천, 4천? 근데 제가 그 4,95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제가 바디키를 살을 좀 뺐었거든요. 결국 살이었어요. 여자는 이뻐져야 됩니다. 좀 이뻐지고 다듬어지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가 가서 얘기 안 시켜도. 그래서 정말 바디키로 하면서 또 이제 파운더스 PT를 마감하고 2012년도 13년도 가면서 이제 사파이어 에메랄드 동시에 달성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던 때는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필드에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건강 얘기하고 내가 가서 뷰티 얘기하고 내가 가서 요리하고 내가 가서 홈케어 데모하고 마케팅하고 하면서 정말 아메이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그때 싹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오면은 집에 올 때 목이 쉬어서 목에서 단내가 나요. 목소리가 신소리가 나는데 나 그때 희열을 느껴요. 누가 그걸 힘들다고 그래요? 그 카타르시스라는 거 아세요? 너무 몸은 힘든데 정신적으로 너무 개운한 상태. 그리고 밤에 정말 2시, 3시에 눕거든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어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면 저녁에 뭔가를 그저 청소하고 밥 먹여 놓고 빨래 널어 놓고 내일 가서 준비해 놓고 고개도 탱크화 젓고 준비해 놓고 하면 2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몇 시간, 3, 4시간을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렇게 하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딱 누우면요. 온몸이 따라하면서 오는 그 쾌감. 나 오늘 잘 살았어. 너 정말 잘 살았어. 이 느낌이 올 때 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돌리면서 갔는데 저는 집 근처에서 다 나왔어요. 레고가. 저희 집 근처 아마 2, 3km 번경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다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주부였잖아요. 애기들이 어렸기 때문에 멀리 못 갔어요. 동남아 아메이 있죠. 동네 남아서. 그래도 놀이터 아메이 하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계속 찾아가지고 마케팅하면서 저녁이 되면은 제가 6시, 7시 돼서 애들 밥 해주고 나면은 8시부터 상담 세팅이 돼요.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막 내 타임씩 쫙 되면 파트너들 밑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상담하려고. 그러면서 막 그분들도 오늘 배워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배워서 내가 사는 거예요. 마사지 오늘 저녁에 저한테 배워서 내가 사는 거예요. 건강 저한테 듣고 녹토하고 녹음해서 내일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했어요.
대단히 뭘 잘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나도 들었는데 나도 배웠는데 이렇다 하더라고 정보 줘도 되거든요. 전문가면 더 좋겠지만 전문가가 아닐 때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에메랄드를 가고 잠깐 1, 2년 좀 오밍업 하고 제가 빠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견고하고 탄탄하게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해에 제가 이제 15년도에 다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이제 1억 이상의 연봉이 딱 나오면서 너무나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꿈이 크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꿈이 크지 않았던 저는 그 연봉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안주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쳤으면 안 됐는데 바로 갔어야 되는데 저는요 좀 지치기도 했어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애들하고 하면서 오니까 조금 쉬어야 됐던 게 그 타이밍을 놓치고 그 패턴을 약간 잃는 거 있잖아요. 그 감각을 잃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다시 차올리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열심히 사업은 했어요. 했는데 목표가 팍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스 에메랄드를 가는데 너무 널널하잖아요. 남편 수입 있지, 내도 수익이 나오지, 너무 괜찮잖아요. 그리고 남이 놀아도 되잖아요. 누가 그거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목표가 있다면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가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막 차올랐어요. 계속 연봉이 늘어나고 계속 여행을 다니고 한 번도 여행을 놓쳐본 적은 없거든요. 계속 가면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으쌰 2번만 하면 다이아몬드 되겠지. 이 생각이 했었어요. 교만했던 거죠. 사실은 되게 큰 성장도 아닌데 되게 웃긴 사람들은요. 교만해집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깨 뽕이 들어가고 고개가 쳐들어지는가 봐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이아몬드 될 거야 이 생각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분당에도 몇 번 많이 올라왔던 1년 이내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레그가 나와서.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뭐였냐면은 나는 아메가 너무 다이아몬드가 너무 되고 싶어 마음은. 근데 내 행동은 3% 행동을 잘 안 해. 아세요? 그거 그잖아. 내가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많고 뭐 그죠? 막 돌아가고 있으면요. 내가 갈 데 많잖아요. 내가 반기는 데 많잖아요. 그럼 내 편한 데 가잖아요. 편한 데 가면 일이 돼요, 안 돼요? 거기도 가야 되지 당연히. 근데 내가 불편하고 새로운 곳에 계속 가야 되는데 그걸 좀 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에너지가 어디서 나요? 사실은 뉴페이스가 나와서 가장 에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그걸 덜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진 않아요. 한데 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욕심은 있는데 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서 열정적으로 다는 건 안 돼. 욕심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욕심은 행동을 안 하면서 뭔가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약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베이스 밑바닥에 사는 그 행위가 좀 작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동안 2번을 다이아몬드 도전했는데 큐 다이아몬드를 2번 들어갔는데 2번이 다 안 됐어요. 아프더라고요. 나는 될 것 같아 생각했는데 내가 안 되니까 아팠어요. 몸이 아프고 붓고 막 이러면서 제가 입원까지 하는 정도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약간.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나를 돌아봤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지? 내가 뭘 안 하고 있지? 이렇게 보니까 나는 경직돼 있더라고요. 난 굳어 있더라고요. 난 옛날에 되게 부드러웠고 되게 자연스러웠고 되게 웃었고 되게 신났었는데 어느 순간 아미가 일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내 꿈이었는데 내 꿈이었고 내 열정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어요. 근데 2019년도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우리 김 교사한테 사장님 나 도전 안 할래요 올해 이랬어요. 2019년도에. 올해 제 마음을 다지고 제 몸을 만들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할래요. 이렇게 저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2019년도 도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목표를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문성원 사장님이 뉴 다이아몬드 도전하세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 너무 열정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와, 그 신처럼 보이더만. 우리 문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눈물이 절절절절 나 이제 부러워가지고. 결국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다시 결단을 하는 거죠. 2019년 3월달에 제가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디톡스 바디키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이제 감량에 들어가요. 살이 찌면 아프잖아요. 제 체지방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몸무게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그걸 막 체지방은 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빼면서 거의 10kg까지 감량을 해요. 해가지고 6, 7월 달쯤 되면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뉴페이스를 찾아놨습니다. 그때 이사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6, 7, 8을 집중하면 된다는 얘기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6, 7, 8월에 제가 집중적으로 제 집 주변에를 돌기 시작해요. 이제 콜드 컨택이죠. 이미 10년 이상 사업을 하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난 뉴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뉴페이스 찾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김현사 말해준 6포인트를 들고 골카를 들고 나갑니다. 나가서 짬짬이 정해놓은 날에 계속 가서 합니다. 근데 무작정 들어가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내가 낯을 엄청 많이 가리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다고 하시던데 나도 정말 많이 가려요. 그래서 그냥 막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보셋집 가가지고 옷 하나 사고 명함 주고 6포인트 하고 목욕탕 갔다가 목욕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서 집값 물어보고 주고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손집에 옷 갖다 맡기고 이렇게 나도 고객으로 가고 정당한 대우를 내 지갑을 열 때 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놔. 여기 내일은 여기 2집, 다음 여기 2집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6, 7, 8집 중 하니까 거의 20명 가까이의 뉴페이스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큰일이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뭐 5만 PB, 심지어는 케냐 우리 그 커피 한 개 가지고 나보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쫓아가고 마우스프레이 2개 시키고 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뉴페이스가 시키잖아요. 아, 멜지포트보다 신나요. 되게 재밌고요. 막 쫓아가 밤새도록 밤에 11시 반에 기다렸다가 그 주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결국 뭐예요? 기운. 에너지. 내가 될 것 같은 그 기분, 그 마음, 열정, 그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죠? 무너지는 그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나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힘을 다 뺐어요. 내 몸에 힘을 쫙 빼고 부드럽게 저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하고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 시크릿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걸 끌어다니고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내가 좋은 문자를 날리고 파트너들한테 음원을 날리고 그리고 나는 감사 노트를 적고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상상만 하면서 힘을 쫙 빼고 나는 열심히 노력할게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최선을 잘 노력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내가 할 만 하면 해주시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난 대신에 재밌게 열심히 신나게 할래요. 나 원래 했던 그 아메로 돌아갈래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9월부터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문제가 없이 가더라고요. 근데 9월 달에 그렇게 프로모션이 없었어요. 뭐 신규 프로모션도 별로 없었고 근데도 스무스하게 들어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바디키를 하고 디톡스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디톡스 바디키가 꽤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가고 있는데 10월 달에 6번째 주자는 없었거든요. 팀은 있는데 주자는 없었어요. 근데 6번째 그 주자가 10월 달쯤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가 찬문을 내리면서 언니라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학모야. 그 학모가 저에게 예전에 10년 전에 저한테 아메를 잠깐 전달받았었는데 그냥 그 차 한잔 하자 해서 차 한잔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가진 결과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마케팅을 막 했죠 제가. 하면서 왜 Y 아메를 막 설명하고 보냈는데 그 친구 사무실 가서 자기 팀장한테 그걸 얘기했대요. 그 팀장이 갑자기 나 그런 사업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 만나볼 수 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약속을 잡고 제가 갔죠. 가가지고 마케팅 사무실 가서 막 했어요. 하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가보시래요. 뭐지?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가지고 왔죠. 근데 제가 그분의 눈빛을 보니까 그분의 눈빛이 선하고 열정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딱 결정해서 이분이다 딱 찍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48시간 이내 팔로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이잖아요. 전화번호만 살짝 알았는데 그때부터 2, 3일에 한 번씩 음원을 계속 보내드리고 아메 공장 견학을 보내드리고 뉴트라이드 브랜드 스토리를 보내드리고 또 음원 하나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계속 보내드려요. 매일 하면 스토커니까 3일에 한 번씩 48시간 원칙 지켜가지고 한 달 동안 하는데 꿈쩍을 안 해요. 근데 마지막 날 김 교사님이 어디 게스트 갔다 오셔가지고 게스트 음원을 올려줬는데 그날은 제가 정말 디데이 있잖아요. 디데이 미안하고 고맙게 정말 회사다가 그 한 날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사실 이것만은 보세요. 우리 스폰서님이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내가 이분 때문에 사업을 해요. 이분 때문에 이분의 멘토예요. 꼭 보세요 하고 음원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그날 결정하셔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되죠?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6번 주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분이 큰 매출을 일으키는 않았어요. 그 외에도 많이 이제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6번째 팀이 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갔었거든요. 쭉 가면서 안전하게 큐를 가는데 갑자기 2월 달에 코로나가 펑 터졌잖아요. 2번 큐를 놔두고 텅 터지니까 되게 그저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 멈춤.
근데 갑자기 멈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제 우리 퍼스널하고 매일 모였어요. 퍼스널 멀리 안 살잖아요. 제가 다 근처에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매일 모여가지고 우리 뭐하지? 뭐하지? 계속 얘기하면서 그때 마스크가 한참 유행했어요. 마스크로 전화를 막 돌리면서 괜찮냐고 안부 물으면서 면역을 또 얘기하다 보니까 비타민 C, 유산균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달은 매출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 되니까 좀 어떻게 돼요? 엠바이가 나왔잖아요. 2월달 중순에. 그 엠바이 제품을 들고 또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안 만나지니까 사람들이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마스크 끼고 다 하지만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문 열어놔서 가면 되는 거고 집 앞에 갈 때는요. 뭐 문 앞에서 5분 미팅, 차에서 카 미팅 잠깐 5분, 놀이터에서 5분 미팅 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바이가 나왔으니까 엠바이 샘플 좀 줄게 애들 먹여봐라 이라고 잠깐 만나고 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면역 얘기하고 5분씩 잠깐 만나면서 계속 안부 묻고 하다 보니까 또 매출이 또 올라가요. 그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4월 달이 되니까 이제 그 갑자기 청정기가 TNA가 되는 거예요. 청정기가 5대 예약이 돼 있었는데 진짜 큰 게. 그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되니까 마음을 딱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은요. 호락호락하게 그 핀을 주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딱 놓는 순간 목을 탁 줘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뭐지 이거?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막 열심히 뛰어요. 근데 저는 내 파트너들은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한 걸 알았지만 제 소비자들은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한지 몰라요. 저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달에는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누구씨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데 사실 제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데 소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필요한 제품 있으면 이번 달에 구매가 가능할까요? 이 말을 처음 해봤어요. 4월 달에.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골드 소비자 몇 분이 저한테 저 얼마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 하면 되냐고 물으면 얼마 하라고 해야 돼요. 되게 나도 난감하더라고 얼마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러면 한 50만 PB 포인트라니까 그게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4-5분이 그걸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전화 끊었는데 매출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이에 신뢰라는 거를 쌓아놨던 것 같아요. 제가 꾸준하게 안내를 하고 정보를 주고 관계를 쌓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내가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해가지고 그걸 해서 4월 달에 마감이 되면서 5월일째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 가는 기간 어렵지 않았어요. 좀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려 본 적도 없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혹시 다이아몬드 가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저도 신기했어요. 너무 모든 게 감사했고, 모든 게 고마웠고, 모든 게 신났고, 그 전에 그렇게 미웠던 우리 남편도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때는 되게 미웠었거든요. 그때 다이아몬드 갈 때 좀 같이 열심히 좀 하지 마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것만 너무 든든하고 고맙고 내가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니까 우리 남편도 더 나한테 잘해주고 응원해주고 포인트 하나로 더 올려주려고 열심히 전화도 해주고 하면서 그 시너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풀리고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너무 감사하고 파트너 한 명 한 명이 너무 이쁘고 스폰서한테 너무 감사하고 팀에 너무 고맙고 이 마음이 넘치니까 저절로 뭔가 에너지와 그 기류는 흘러서 막 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김혜련 사장님이 알려줬잖아요. 미인 경친질로 사람을 만나고, 그죠? 우리 여기는 몇만 포인트 하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심 분야 그거 10만 포인트 쓴 사람 30명. 우리 부산은 좀 수준이 좀 그래 소비가 작아서 10만 포인트 쓴 사람 30명 만들자. 이게 첫 목표거든요. 사업자 처음 딱 들어오면은 무조건 10만 포인트 30명 만들자. 그럼 관심 분야 30장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기 첫 목표예요. 그래서 관심 분야 30개 관리하기. 골드 소비자 30개 관리하기. 그게 다거든요. 근데 10만 포인트 30개 관심 분야 받아서 정말 그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들을 해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사에서 말했던 6 스텝 중에서 그 상대방의 니드 파악이 돼 있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걸 공유해주고 그분들의 꿈을 터치해주면서 그죠? 우려하는 상을 얘기해주면서 우리 마케팅을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강력하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PB가 없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가는 내내 보면은 10만 PB, 5만 PB, 20만 PB로 다 있어가지고 갔지 큰 PB 자체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포인트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청정기 좀 해볼래 했는데 그게 안 됐고, 뭐 디톡스 가끔 있는 거 우리 뭐 80만 원, 90만 원짜리 가끔 하나씩 있는 거 그 정도고, 그리고 거의 10만 PB, 20만 PB 같은 것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그 50만 포인트 한 4-5명 해준 그분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용을 쓰고 울고 힘이 들어가고 안 되고 난 너무 슬프고 했는데 왜 이게 스무스하게 다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 왜 이게 막 돌아가지?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 보니까 그 에너지고 그 기운이고 감사함이고 고마움이고 나눔이고 인정이고 소통이고 이거더라고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겉으로는 하잖아요. 응? 겉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실된 속마음이 아니면 그 에너지는 전달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너무 컸고요. 김병사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보고 와서 사람들이 다단계로 하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알라리 쓰는 소비자의 신경을 많이 쓰라고. 그래서 진짜 소비자 네트워크를 강하게 구축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케팅도 뭐 멈추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제가 새기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팀워크, 오늘도 우리 김현사님하고 앉으시면서 그 팀워크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팀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내 한계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 팀과 형제그룹, 스폰서 그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멘토가 될 수 없으면 내가 멘티가 돼서 내가 정말 스폰서한테 따라가는 팔로가 되면 되는 거더라고요. 최고의 팔로. 그게 우리 김청사님이시거든요. 김병사님한테 한결같이 보여주는 그 LOS십과 그 팀워크와 그 헌신과 그 봉사가 제가 보고 자란 그 밭이고, 우리 문성사님이 끊임없이 팀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그 모습들이 제가 본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가장 컸고, 그거를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황금 LOS다. 김종규 사장님, 그리고 우리 정학사님, 김혜련 사장님, 그리고 우리 김병사님 이렇게 오면서 이 황금, 이 정말 최고의 팀에서 내가 아메를 배웠고, 정통 아메를 배웠고, 제대로 된 아메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 뿌리가 튼튼하고 그게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다이아몬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다이아몬드 딱 마감했어. 4월 30일 마감했는데 5월 달 매출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놔두고 봤어요. 어떻게 가는가. 보니까 그 다이아몬드 도전하기 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수석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겠다.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정말 노력하고 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치고 올라오고 쌓여지고 누적돼서 가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를 많이 왔었거든요. 김혜란 이혼사님, 우리 그 분당 빅드림 팀에 와서 제가 엄청나게 배우고 가고, 그 버스 안에서 열정을 받아가지고 또 가서 막 하고, 그래서 김병사님 그랬어요. 박인현 사장님은 서울만 갔다 내려올 때도 눈에 불이 나온다고. 막 저가 잠막 자요. 다른 사람들은 12시 막 끝나니까 버스 타고 내려가면 또 5시간 걸리니까. 근데 전 잠을 못 잤어요. 막 그거 들은 것 때문에 가서 내일 당장 뭘 해야 돼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 즉시 바로 안 하면 안 돼요. 막 적어놓고 긴급 소집. 이거 긴급 소집은 문성환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빨리 모여라 막 이래가지고 막 서울에 갔더니만 난리가 났다. 지금 이게 막 가고 있는데 우리 막 하자. 막 혼자 흥분해가 난리를 하죠. 근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항상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끝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김혜연 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끝없이 시도하고 끝없이 연구하고 끝없이 뭘 만들어내시잖아요. 놀라운 분이시거든요. 제가 아까 앉아서도 엄청난 놀라움을 느꼈어요. 도대체 이분 뭐지? 이 체력 뭐고 이 지혜로운 뭐지? 솔로몬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정말 그런 걸 보면서 그 에너지로 그 느낌으로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올 때 정말 너무 편안했어요. 그거 있잖아요. 친정집에 가면 엄마가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 때 가장 마음이 편해요. 편하고 내가 혹시 실수해도 잘 봐주실 거고. 근데 사실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고 그 시스템 줄기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형제 사장님들 항상 응원해줬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팀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파트너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들의 장점을 찾아내는 거. 제가 스폰서들이 제 장점을 찾아주지 않았고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안 했다면 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장점을 케어받고 잠재력을 이끌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끝없이 찾아내면서 같이 가는 거, 그리고 팀에 헌신하는 거, 이걸 정말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그리고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정말 아까도 그래서 김사님 이런 우리 보통 아줌마들이 밥하다 나온 아줌마들이 억대 연봉이 되고 2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니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런 일 세상에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정말 레벨로 보면 저 하이층이었어요. 제가 부산으로 이사 갔을 때 산으로만 정말 그 산꼭대기는 지금 연탄배들도 안 되는 집만 전전하면서 다녔던 자취생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아메랑 독을 만나서 이제는 제가 보니까 제 동료 중에서 제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응? 제가 금이 한양하면서 충청부터 옥천구 천삼 하사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촌 사람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금이 한양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다른 걸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열심히는 다 사는데 도구 차이죠. 뭐로 열심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를 허투루 보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알아보고 우리 모두가 성장해서 그 도구로 자립하고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